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어딘가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시리거나 어깨가 무겁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한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아직 젊은데도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낯선 피로가 얼굴에 새겨진 걸 발견하고 흠칫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유리컵 하나를 잡으려다 간발의 차이로 허공을 갈라 바닥에 산산조각 내버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낯선 감각을 느껴본 적은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몸의 한계와 마주칩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면 가슴 한켠에 묘하게 서글픈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혹은 내가 서서히 낡아가고 있다는 그 쓸쓸한 말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로나 건강 정보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자신의 몸을 바라보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식탁 위에 놓인 유리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은 간발의 차이로 허공을 갈랐고 컵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 이 황당하고 낯선 느낌. 내가 방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잠시 멍해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또는 평평하고 익숙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끝이 걸려 비틀거린 적은요?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어섰을 아주 작은 턱이었는데 발이 땅에서 미쳐 떨어지지 않아 쿵 하고 주저앉을 뻔한 그 순간 말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괜스레 민망해져 아무렇지 않은 척 걸음을 재촉하셨던 분도 계시겠죠? 그 짧은 찰나에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낯선 충격을 받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감각. 마음과 몸이 서로 어긋나 버린 그 섬뜩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 30대도 밤샘 작업을 하다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림을 느낍니다. 40대가 되면 거울 속 내 얼굴에서 부쩍 늘어난 피로의 흔적을 보고 흠칫 놀라곤 하죠. 언제부터 이 눈가에 이렇게 깊은 줄이 생겼을까? 언제부터 이 이마가 이렇게 무거워 보였을까? 하는 생각에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이 마음과 몸의 엇갈림은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몸은 자꾸만 삐걱거리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하고 싶은 것은 넘쳐나는데 몸이 먼저 안 된다고 손을 저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탄식하곤 하죠. 아, 이제 껍데기가 다 낡아버렸구나. 내 영혼은 아직 이렇게 생생하고 젊은데 이 무거운 육신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 같아 참으로 서글프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진짜 모습은 내 마음과 생각이고 이 육체는 그 고귀한 마음을 담아두는 그릇 혹은 기계 부품 정도라고. 기계가 낡으면 폐기하듯 몸도 늙으면 그 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어가는 내 몸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마음 한구석 그런 감정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몸에 대해 품고 있는 이 슬프고 차가운 생각이 과연 정답일까요? 만약 이 주름진 피부와 쑤시는 관절이 낡은 기계의 부속품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증거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가장 솔직하고 처연한 기록이라면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수백여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철학의 거대한 착각을 산산조각낸 천재 철학자, 20세기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지성 모리스 메를로-퐁티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수백 년 전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아주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남긴 이 말은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도달한 단 하나의 확실한 진리,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내 생각 자체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아주 냉정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생각하는 이성뿐이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정신은 맑고 고귀하며 영원한 것. 반면에 배고프고 아프고 피 흘리는 이 육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저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뿐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가치관까지 지배했습니다. 몸보다 정신을 높이 여기고 감각보다 이성을 더 신뢰하고 육체의 욕구는 억누르고 정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고귀한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철학자들은 몸을 그저 정신이 잠시 머무는 여관방 정도로 취급했죠. 영혼이 잠시 빌려 쓰다가 낡으면 내다버릴 임시거처. 몸이 아프다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이고 늙어간다는 것은 그 여관방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런 생각이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이성적으로 변해갔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부정하고 미워하는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따뜻하게 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밝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자부하던 시대였습니다.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철학과 논리가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부신 이성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만들어낸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폐허였습니다. 논리와 합리의 이름 아래 수천만 명의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젊은 철학자 메를로 퐁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 속으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밤하늘에 포탄 자국이 번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속에서 그는 이성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고결한 이념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눈앞에서는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전우의 따뜻한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담 한마디에 같이 웃고 고향 이야기에 같이 눈시울을 붉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차가운 흙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료의 손을 꽉 잡았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메를로 퐁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모든 것,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 고향 마을의 냄새,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 꿈꾸었던 미래가 지금 이 몸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고. 정신이 따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이 몸이 꺼지는 순간 그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지는 것인가? 이성이 몸보다 고귀하다면 어찌하여 몸이 없는 이성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인간의 생명과 영혼은 저 높고 투명한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땀 냄새가 나고 피가 흐르는 이 연약한 몸뚱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몸뚱이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우주이자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몸이 부서지고 숨이 멎는 순간 그 사람이 품었던 세상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이성은 몸을 떠나서 단 1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메를로 퐁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군림해온 데카르트의 망령을 향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몸이다. 고로 세계에 존재한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느끼고 맛보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장 아련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늦은 밤 골목길을 돌아 집에 다다랐을 때 코끝을 스치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 냄새 하나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리고 아, 집에 왔구나 싶었던 그 안도감. 무릎이 까져서 엉엉 울 때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빨간 약의 따가움과 어머니 손의 온기. 아프지만 그 손이 있어서 무섭지 않았던 그 감각.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던 그 쿵쾅거림. 뭐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온몸이 알고 있었던 그 감정. 지금 이 기억들을 떠올리는 여러분의 몸도 반응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가슴이 살짝 따뜻해지거나 목구멍이 살며시 조여오거나 눈가가 촉촉해지거나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를로 퐁티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온 모든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충실한 증인입니다. 이 모든 기억 속에 이성적인 계산이나 논리적인 생각이 끼어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살갗과 냄새와 소리와 온도를 통해서만 세상을 만났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말합니다. 내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나와 세상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이자 창문이라고. 이 몸이 없다면 세상은 아무런 빛깔도 향기도 없는 어둠일 뿐입니다. 장미꽃의 불금을 느끼는 것도 빗소리의 서늘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이 몸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지각의 현상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각이란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섭니다. 온몸으로 세상을 겪어내고 그 경험을 내 존재 깊숙이 새겨넣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몸으로 겪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늙어가는 몸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뛰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일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수조 개의 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넋을 잃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이에도 이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편이었습니다. 그런 몸을 향해 우리는 왜 이렇게 가혹했을까요? 얼굴에 깊게 파인 주름살을 보며 한숨을 쉬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미소와 눈물의 흔적입니다. 기쁠 때 눈가가 접히도록 웃었던 그 미소들, 밤새 베개를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들이 시간이 쌓여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던 당신의 숭고한 사랑이 새겨진 길입니다. 손바닥에 단단하게 박힌 굳은 살을 만져보십시오. 그것은 가난과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당신의 강인한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했던 그 성실함의 결정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당신의 세월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등은 왜 굽어졌습니까? 평생토록 자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험한 세상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그 굽은 등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어찌 거룩하고 눈물겨운 훈장을 낡은 기계부품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메를로 퐁티는 말년의 살이라는 아주 시적이고 깊은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은 정육점에 걸린 고깃덩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신비로운 관계망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동시에 세상에 의해 바라보여지고, 나는 세상을 만지는 동시에 세상에 의해 만져집니다. 이 놀라운 사무성, 서로가 서로를 품고 있는 이 얽힘이 바로 살의 철학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맞잡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방의 온기를 느끼는 동시에 상대방도 나의 체온을 느낍니다. 내가 세상을 만지면 세상도 나를 어루만집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감싸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로 부드럽게 이어져 있는 상태를 그는 살의 얽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살과 나의 살이 더욱 깊이는 과정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이 몸으로 세상을 살아내면서 쌓인 알미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할 때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이 내 가슴 어딘가에 먼저 닿는 것. 그것이 바로 몸으로 살아온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 몸이 너무 건강하고 혈기왕성해서 세상과 부딪히기 바빴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려갔죠. 그때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보아도 잠시 안타까워하다 곧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몸이 조금씩 아프고 약해지면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느려지니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꽃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시력이 침침해져 화려한 불빛이 흐릿해지니 밤하늘의 별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내 허리가 쑤시고 뼈마디가 저려오니 절뚝이며 걸어가는 이웃의 뒷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분도 얼마나 힘드실까? 저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 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지각이 훨씬 더 깊고 넓어진 것입니다. 내 몸의 아픔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울이 된 것이죠. 그러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마음까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러분은 인생의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을 더 깊이, 더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메를로 퐁티는 말합니다. 당신의 그 몸이 바로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지혜로운 악기라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탈리아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300년 전에 만든 이 악기는 지금도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새로 만든 바이올린이 아닙니다. 300년의 세월을 버텨온 낡은 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왜 그 악기가 그토록 귀할까요? 수백 년의 시간이 그 나무 안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바이올린일수록 그 나무의 결에 수많은 소리가 스며들어 깊은 울림을 냅니다. 오랜 세월 연주자의 손길을 받으며 기쁨의 선율도 비탄의 선율도 모두 담아낸 악기. 방금 공장에서 찍어낸 새 악기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처연한 소리입니다. 수백 번의 연주가 나무 안에 스며들어야만 비로소 나오는 그 소리. 여러분의 몸이 바로 그 명기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고 햇살을 견디며 세상의 모든 희로애락을 흡수한 악기.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이별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이 몸에 새겨졌습니다. 그 몸에서 울려 퍼지는 지혜와 통찰은 젊음의 가벼움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거울 앞에 잠시 서보시기를 권합니다. 형광등 빛 아래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를 아주 다정하게 바라보아 주십시오. 평소엔 외면했을지 몰라도 오늘만큼은 그 얼굴을 오래오래 들여다봐 주십시오. 저 주름 하나하나가 어떤 날의 기록인지, 저 눈가의 선이 어떤 웃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 자신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을 꼭 소리내어 해보십시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 모진 세상을 건너오느라 내 몸이 참으로 애썼구나.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단 하루도 살아낼 수 없었을 것이다. 아픈 무릎을 살며시 쓸어내리며 고맙다고 속삭여 주십시오. 쑤시는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어색하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 손길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채 홀로 버텨온 여러분의 몸에 닿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내 몸과 진정으로 화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전혀 다른 빛깔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더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햇살의 따스함, 밥 짓는 냄새, 차가운 밤 공기의 상쾌함,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이 모든 평범한 기적들이 내 몸을 통해 매일같이 밀려들고 있음을 비로소 온전히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쁘게 지나치기만 했던 이 소소한 기적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몸은 부끄러워해야 할 낡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집입니다. 그 집을 오늘부터 조금 더 귀하게,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맴돕니다. 그는 42살이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상에서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토록 몸의 소중함을 외쳤던 철학자가 정작 자신의 몸이 그 짧은 생을 허락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쩌면 그렇기에 그의 말이 더욱 절절하게 우리에게 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숨쉬고 사랑하고 온몸으로 세상과 얽히며 살아가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살아있는 우주입니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세상과 발맞추어 천천히 걸어가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됩니다. 그 느린 걸음걸음마다 피어나는 지혜의 향기가 여러분의 황혼을 가장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부디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몸을 귀하게 여기시며 평온하고 따뜻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온기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